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언소주 사설 탐정입니다. 오늘 가져오신 조선일보의 사설, 참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제목부터가 아주 노골적이죠? 대법의 보복 오해 피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전형적인 언론의 프레임 짜기 기법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글입니다. 이 기사를 어떻게 읽어내야 할지 제가 늘 강조하는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찬찬히 뜯어보겠습니다. 1. 현상과 본질의 구분, 사법개혁을 사적 보복으로 둔갑시키다. 이 사설이 내세우는 껍데기, 팩트, 즉 현상은 이렇습니다. 여당이 절차적 합의 없이 사법 3법을 통과시켰고 여기엔 위헌 소지가 있으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하지만 본질, 인텐트는 무엇일까요? 이 기사의 진짜 목적은 견제받지 않는 사법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도도한 시대적 요구를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 방어와 보복이라는 앙상한 프레임으로 가둬버리는 데 있습니다. 기득권 카르텔의 핵심인 사법부의 무소불위 권력을 지켜주기 위해 대중의 감정을 자극하는 보복이나 사법무력화 같은 단어를 전면에 내세워 공포를 조장하는 겁니다. 2. 논리적 허점 타격, 기득권에 과장된 공포 마케팅.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설은 대법관 증언법, 재판소원, 사심제, 법 왜곡죄 등 이른바 사법 3법이 전부 대통령 한 사람의 재판을 뒤집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합니다. 합리적으로 추론해보자면 대법관을 늘리는 게 과연 권력자 한 사람을 위한 일일까요? 현재 우리나라 대법관 한 명이 1년에 처리하는 사건이 무려 수천 건에 달합니다. 살인적인 업무량 때문에 대법원 판결을 받으려면 몇 년씩 피가 마르는 분쟁을 겪어야 하죠. 재판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평범한 시민들이 떠안고 있거든요. 대법관 증언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오래된 법조계의 수건이자 구조적 필수 과제입니다. 법 왜곡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판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법을 자의적으로 엉터리 적용해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면 마땅히 처벌하자는 겁니다. 선진국인 독일에도 엄연히 존재하는 법인데 이게 왜 헌법에 배치됩니까? 기사에서는 이걸 판사들을 위축시킨다고 썼지만 시민의 상식에서 보면 판사들도 명백한 잘못을 저지르면 처벌받아야 한다는 지극히 평범한 원칙일 뿐입니다. 인과관계를 억지로 꿰맞춰 구조적 개혁을 사적 보복으로 매도하는 논리적 비약이라고 봅니다. 3. 역사, 사회적 맥락, 80년 사법 성역은 어떻게 유지되었나?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맥락을 봐야 합니다. 사설에서는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든다고 비판하는데 그 80년 동안 우리 사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까? 과거 군사 독재 시절의 사법살인부터 가까이는 권력과 재판을 거래했던 사법농단 사태까지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서 어떤 민주적 견제도 받지 않는 성역이었습니다. 사법불신이 조이대 대법원장 한 명이 문제이겠습니까? 그동안 겹겹이 쌓여온 기득권 카르텔에 대한 시민들의 누적된 분노가 폭발한 결과물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소원을 받아주게 하자는 것도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법원의 오판이나 폭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마지막 비상구를 열어두자는 오랜 시민사회의 끈질긴 요구와 맞닿아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조선일보의 이 사설은 겉으로는 법치주의 수호를 외치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법관들의 특권 수호를 부르짖는 호소문에 불과합니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법치를 후퇴시켰다는 오명을 쓸 것이라고 대통령을 압박하지만 오히려 사법 기득권의 철옹성을 지켜주기 위해 시민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역사의 오명으로 남지 않을까요? 우리는 기득권 언론이 던져주는 교묘한 프레임에 갇힐 게 아니라 이 법안들이 진짜 평범한 시민들의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를 냉철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을 찾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